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금융, 투자가 되겠습니다. 전국민 계몽운동, ELS가 얼마나 나쁜가 1편이 되겠습니다. ELS라고 하는 상품은요, 개별 주식 가격이나 주가 지수에 연계해서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유가증권 자산 대부분을 우량채권에 투자하고 원금을 확보한 다음에 일부를 주가지수 옵션 등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누리는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에는 이렇습니다. 채권 투자를 대부분 하죠. 그래서 원금을 확보하고요. 일부 작은 금액으로 옵션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초기의 ELS 상품은 시작이 대박을 추구하는 상품이 아니라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추가의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었습니다. 가령 예금에 가입한다고 해서 높은 수익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수익이 나는 것일까요? 바로 투자 금액 대부분은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소액으로 콜옵션을 사는 것이죠. 아니면 풋옵션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가령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9,8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여 만기 시 1억 원을 만들고 200만 원으로 옵션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옵션에서 꽝이 나더라도 전체적인 손해는 없고, 만약 옵션에서 이익이 난다면 옵션 참여율에 따라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때 참여율을 높인다면 고액을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콜옵션을 사기 때문에 옵션 투자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죠. 따라서 원금 보장형 ELS는 콜옵션 매수 또는 풋옵션 매수를 통해서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 시에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옵션 매수라고 하는 것은요, 최대 손실이 옵션 매입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의 원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승형인 경우에는 당연히 참여율에 따라서 그 수익을 얻게 되는데, 하락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다음은 하락형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하락했을 때 일정한 수익을 얻고요. 상승하더라도 손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승 및 하락 시에도 다 먹을 수 있는 양방향형을 예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또한 원금 일부 보장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95%의 원금을 보장해 주지만 5%의 최대 손실을 감수하라는 뜻이죠. 이것은 원금의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에 콜옵션을 매입하고 높은 가격에 콜옵션을 매도한다면 항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대 이익은 가져갈 수 없겠죠. 또한 높은 가격에 풋옵션을 매입하고 낮은 가격에 풋옵션을 매도한다면 역시 항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ELS를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옵션 매도 포지션을 크게 가져갔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옵션을 매도한다면 그만큼 프리미엄 수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높은 매도 프리미엄을 수취하기 위해서 매도 포지션을 크게 가져간다면 수수료 수입이 많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가입자는 원금 손실이라고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입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매도 포지션에 따른 수수료 이익을 쉐어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쉐어하겠죠? 수수료를 적게 먹고 가입자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도 포지션을 작게 가져가든지 아니면 크게 가져가도 가입자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가면서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가 된 것이죠. 물론 지수나 주식이 아주 많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없겠으나 결과는 늘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기 상한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투자 기간 중 최초 기준 가격 대비 6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 자산이 있고, 만기 평가 가격이 80% 미만인 경우 두 종목 중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기준으로 손실이 발생하는데 어떻습니까? 40%, 50% 계속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다음 그래프는 최근 ELS 등을 팔아서 얻은 금융사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에 무려 2조 9,066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ELS 판매 금액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무려 8조 원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도 엄청나죠. 하나은행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ELS 판매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총 판매액 대비해서 수수료 총액을 분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2021년도 총 8조 2,300억 원을 판매했는데 신탁 수수료 이익은 3,076억 원입니다. 따라서 수수료율은 3.73% 정도로 예측할 수가 있겠죠. 신한은행은요, 1,838억 원이라고 하는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따라서 수수료율은 6.93%고요. 하나은행은 1,674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수수료율은 9.56% 정도가 되는데요. 이처럼 보이지 않은 수수료가 과다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H 지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H 지수가 2021년도 초에 12,00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기록하자 은행들이 전사적으로 ELS 판매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5,863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총 20조 원 내외의 ELS 판매에 따른 손실은 적어도 50%일 경우 10조 원, 75%일 경우 15조 원의 투자 원금을 날리게 된 것이죠. 매년 몇 프로의 이익을 보고자 투자했던 것이 소탐대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바로 금융사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과도한 집착하고 무지한 가입자의 투자가 빚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상품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있다면 결코 원금 손실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잠을 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비록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낮아도 터지게 된다면 죽음이 바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치 비과세 8% 브라질 국채에 투자해서 손실이 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요, 8%를 먹었지만 헤아라 급락으로 원금 손실을 대부분 봤기 때문이죠. 자산 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텍스 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갑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시행시킨다면 메리트 12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금을 아주 적게 낸다면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최고 49.5%를 회피하고 법인세 9.9% 이하로만 부담한다면요. 당연히 이 플랜을 실행시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평생 쓰는 생활비 등의 소비 금액을 전부 비용 처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평생 경조사비, 커피값, 술값, 보험료
자동차 렌탈값, 기름값, 골프, 캐디피 등 여러 가지 생활비를 만약에 비용 처리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바로 NGP 플랜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 시 들어간 모든 비용을 경비 처리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도세 부담이 대폭적으로 경감되겠죠. 개인의 부동산 투자 시에는요, 대출이자 재산세, 종부세, 수익적 지출은 정말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법인에서 빌딩 구입 시 5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한다면은 1년에 2억 5천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20년간 50억 원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로써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절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켰을 때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 증여세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증여 후 남겨진 재산이 증가한다면 10년 후 재차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 절세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상속재산을 늘리되 상속세를 늘리지 않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증여인인 할아버지가 자녀법인의 가수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상속재산 동결되고요. 10년 단위 재차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후 200억 원이 남겨진 경우에 10년 동안에 6% 투자 가정 시 10년 후 무려 358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자만 158억 원이 되고요. 상속세율 50% 가정 시 79억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리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경감시킨다면 어떨까요? 투자 소득 등 벌어들인 소득은 건보료 부담이 됩니다. 은퇴 후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요, 소득 플러스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 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을 통해서 대표이사로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이 건보료를 완전히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 100만 원 발생 시에는 매월 4만 원 내외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가 입자일 경우에는 건보료가 매월 200만 원, 매년 2,400만 원, 30년간 7억 2천을 낼 수도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나 손자녀에게 평생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은 증여세가 발생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NGP 플랜은 충분히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무료라면 당연히 자녀와 손자녀는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자녀 법인에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겠죠. 그리고 차용이라도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음은 일곱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가장 비싼 정신보험 대비 10여 배 내지 15배 이상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소득세를 내고 난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무료로 가입해 주고요. 법인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까지 받으니까 손안대고 코푼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요, 종합소득세 최고 49.5%를 내고 난 세후 자산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법인 자산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정기보험으로 아주 싸게 가입이 가능하죠. 다음은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지원받으면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 이상 수익을 실현시킨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이 투자해서 매년 5%, 10%, 30% 수익을 낸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를 내야만 하고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법인에서 투자를 평생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효과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현존하는 투자 및 금융상품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투자 비용이 너무 많고 투자 효과가 떨어지고 투자 후 세금이 너무 많고 마지막으로 투자 상품 권유가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수수료를 챙기려 하는 목적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킨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아홉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를 완성 또는 성공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전해서 그리고 투자 수익을 매년 올린다면요. 비록 지금 가렴주고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할아버지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잘 선택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및 세금 폭탄 우산을 100년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10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평생 자기 편에서 종합자산 관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해주고 증여세, 상속세, 기타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지원해주고요. 금융 상품에 대한 철저한 공정한 평가 분석 및 자산 재배치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전문가는 많지만 자기 편에서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두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기 때문이죠. 다음은 11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 및 손자녀의 재산 증식을 평생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투자법인 설립 후 자산운용에서 오는 모든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최대 주주인 자녀 및 손자녀 몫이 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에 거액의 가수금을 넣고서 매년 자산 운용을 한다면 당연히 운영 수익은 모두 자녀나 손자녀 몫이 되겠죠.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 시 마지막 메리트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재산권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상속세는 전혀 걱정 없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죠. NGP 플랜을 통해서 가족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대표이사를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 자산을 운영하면서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죠. 증여를 아무리 잘해서 세금을 지려도 생전에 재산권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바로 이 플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모든 12가지 방법, 이 메리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이 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및 절세의 정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은 물론이고요.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절세도 하고 평생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전반을 조언 및 지원받고 그리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을 벌거나 절세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법인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저 콘스탄트 김이 전담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 잘하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갑진년이죠. 갑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 수익을 추가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화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또는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시와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5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개최됩니다. 강남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에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차는 5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가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 원을 저한테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성함하고 핸드폰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나은행 바로 아래에 있고요. 맞은편에는 IBK 은행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ELS 투자가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